네, 오늘도 어김없이 기사, 유튜브로 뉴스를 보고 영상을 만들어 보고자 이렇게 방구석 라디오 시작해 봅니다. 여러분 경계선 지능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제 얼핏 들어본 묵직한 것도 있어서 이 용어가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제 경계선 지능은 IQ 지능 지수를 검사했을 때 70 이상 85 미만의 경우 이제 경계선 지능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70 미만으로 나오게 되면 이제 지적 장애로 분류가 되고 85가 이제 넘어가게 되면 정상 지능으로 보는데, 뭐 정상적인 지능과 이제 지적 장애로 등록이 되면 장애인으로 이제 등록이 돼서 그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의 혜택이 이 특수 교육을 받게 되는데, 경계선 지능은 실제로 통계도 구체적인 통계도 없고 그 장애로는 분류가 안 되기 때문에 특수 교육도 받지 못해서 소외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규 분포 그래프상으로 추정하기에는 경계선 지능이 13%, 그러니까 국민의 13% 정도라고 하고, 이는 약 699만 명 정도를 대략 600에서 700만 사이의 정도에 해당하는 숫자라고 합니다. 상당히 규모가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공교육이라는 제도 안에서 학습을 못 따라갔던 그런 친구들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경계선 지능으로 해서 학습에 부진함을 느꼈고 그 여파로 인해서 사회생활까지 영향을 미쳤을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사람들이 이제 존재하는 것이죠. 사실 이제 여기에 제가 왜 공교육의 미래란 말을 썼냐면, 이제 공교육은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사교육의 어떤 하부리그라는 표현을 쓰면 좀 가혹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공교육이 진짜 많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뭐 이제 어떤 진짜 교사 개인의 인권 자체도 유린당할 정도로 많이 훼손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공교육의 기능이 근대 교육에서 어떻게 보면은 근대 국민 국가에서 이제 생산자 노동자로서의 일원으로 키워낸다, 이런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도 있겠지만 전인 교육이죠. 전인 교육, 이제 한 개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교육 수준을 만들어 주는 거니까,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 경계선 지능을 그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을 이제 제대로 된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끌어주는 쪽으로, 소외되지 않게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더 이상 사교육과의 경쟁에서는 사실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이런 말을 하면은 사실 공교육 자체도 무너진 상황에서 또 경계선 지능인들에 대한 맞춤 교육까지 신경 써라 하면은 그 업무가 과중해지는 게 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든 좀 이원화하는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가 학교의 존재 이유는 더 이상 진짜 단순 교육이 아니라 이런 소외된 계층을 끌어주는 그 역할이 크다고 봐요. 그게 학교의 존재 이유지, 단순히 그냥 애들을 선발 경쟁의 레이스에 세워놓고 어떻게든 사교육과 이런 발맞춰서 움직이는 수준에 그친다면 교사들의 인권은 더 짓밟히고 학부모들의 민원은 더 강성해질 거고, 학부모도 학생들도 존경하지 않는 그런 공교육으로 나아질 거밖에 안 되거든요. 아니면 그냥 학교에서는 잠자고 학원 가서 공부하고 이런 거밖에 안 되니까요. 점점 줄어드는 이 공교육의 그런 권위가, 저는 이런 경계선 지능인들을 같이 끌어안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공교육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어야 될지 고민해야 될 부분을 통해서
어줍지 않게 그냥 제가 한번 이 고졸 곧 40남이 언급을 해봤고요. 아무튼 경계선 지능인들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나아지길 바라면서 진짜 조금이나마 그런 목소리를 내보고 싶어서 한번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뭐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이야기는 유튜브에서도 많이 보이니까요. 여러분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유튜브로 뉴스 찾아보는 방구석 라디오였고요.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